세 번째 이야기는요, 병을 치유할 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인드, 바디, 스피릿을 알아차리는 제가 영성을 깨우는 종소리를 먼저 들려드리고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치유할 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요. 치유법, 건강법, 자연요법, 대체요법, 정말 많은 종류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딱 맞는 이런 치료법, 이런 정보를 얻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일 수도 있고,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곳으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보고 여기 좋아, 이 치료 좋았어, 이런 서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원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말 건강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말 또 너무 혼란스럽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난민이라는 얘기를 들어하잖아요. 마음의 난민이에요. 난민이 되시면 안 돼요. 기준을 딱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정보를 딱 수집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종양심리학에서는 3명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3명 정도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저서도 공부할 거야. 막 집에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생각이 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의 정보원이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현대 표준의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표준의라고 하는 여러분의 주치의라고 부르는 분, 이분들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돼요. 의학적인 정보는 이분들한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의료와 자연치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통합의학을 하는 의료인, 이런 전문의를 여러분들이 또 한 정보원으로 두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몸을, 또 스피릿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알아차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능한 서포터 한 분 정도를 정보원으로 여러분들이 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을 치유할 때는 이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서 그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난민이 되지 않고 딱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보원들을 믿으면 치유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고 또 소통하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스스로한테 상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제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아요.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법 4가지를 기억하시라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자기의 기분을 잘 확인하기, 알아차리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알아차림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건전한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자신의 변화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이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켜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여기에서의 어떤 배움을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법이에요. 첫 번째,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기분을 잘 확인하기, 잘 알아차리기입니다. 제일 먼저 비포와 애프터 해서 자기 기분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는 거예요. 알아차림 해보는 거예요. 어딘가 갔다 왔더니 기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카운셀링이든 뭐 어떤 자연치유든 갔다 와서 기분이 나빠지고 상태가 막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차림 잘 하셔야 돼요. 기분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계속 하시면 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빠진다 라고 하면은 그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는 누군가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나한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카운셀링이나 어떤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뭐 하고 나면 자꾸 불안해지든가 보다 막 또 절망감 같은 것이 올라오고 막 분노를 느끼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중지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치유법이 아니라, 이런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테라피스트, 용기도 주고 그곳에서 내가 용기도 얻고 삶의 의미도 좀 찾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테라피스트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그만두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런데 뭐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그것을 막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환자 모임이나 환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포, 애프터 딱 기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시고 참가해서 갔다 왔더니 기분이 좋아졌네? 건강해진 것 같아? 여러분 기분이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것은 건강에 좋은 것, 건전한 것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좋은 것이니까 계속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임에 하다 보면 그때그때 또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좋았는데 지금은 잘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알아차림을 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기분인지 아니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림하셔가지고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나 자신한테 그게 어떤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있고 재미있고 뭐 즐거웠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유익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상냥하게 릴렉스하고 계신지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은 알아차림 공부다. 병을 치료할 때는 알아차림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림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법, 네 가지 중 이 두 번째예요. 자신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막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막 다니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막 들어서 막 줌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한번 쳐다보고 뭐 자기 체면 거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아니면 또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네. 응? 뭐 어떤 심한 사람은 이거 무슨 신종교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사람한테 막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일단은 건강에 해로운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마인드와 스피릿적으로 느끼는 거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대답하는 방법으로는 그렇다고 아무 대답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치유 건강법을 배우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로 막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말 알고 싶어가지고서 나도 꼭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책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책 있잖아요. 워크북 같은 책이 있으니까 이 책에 다 쓰여 있으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 라고 하고 이 책을 한번 구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대답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직접 가서 한번 체험해봐.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내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배운 것을 또 사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성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또 마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피릿의 문제까지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에너지를 또 이렇게 소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나 감정 뭐 이런 것들, 이 스피릿 같은 이런 것들을 절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배워서 좋았지만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 가까이 있는 남편, 가족들 이걸 막 설명해서 어떻게 한번 시켜보려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고 소모할 수 있으니까 병을 치유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충전하는 것을 하셔라. 그리고 또 혹시 물어보신다면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내시면 됩니다. 함부로 내 자신의 이 소중한 뜰, 내 안에 소중한 뜰을 특히 마인드와 스피릿에 있는 소중한 뜰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초대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생활 속 실천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 유미지유도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는 이런 자연치유라든가 이런 마음관리법 같은 특히 자연치유 중에서 특히 마음관리법 같은 이런 거 몸과 마음을 갖다 치유하는 것들은 항상 보통의 치료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가져오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막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런 진지한 관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의 어떤 흥미나 호기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지만 근데 특히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는데 그거 뭐냐 막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경우는 대답을 딱 준비해서 그렇게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그것까지만 하시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고 상대방한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든지 뭐 특히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아차림 같은 거, 또 건전한 7가지 신념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지혜, 내면의 예지 같은 것을 이거 말로 꺼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막 더 진지하게, 더 잘 가르쳐 주려고 막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빨리 알아차리시고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되고, 상대방이 또 뭔지 몸을 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진다면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면서 돌리시면 돼요. 자, 이것은 책에도 없어요. 책에도 없는 건데 이 단어 한마디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잠깐 나 화장실. 그렇게 하고서 대화를 스톱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내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잠시 주제를 바꿀 때는 효과적인 말은 화장실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의 본능이잖아요.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능이잖아요. 이거 이상 단어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 나눌 때 화장실 없는 곳에서 중요한 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차 안이라든지 긴 이야기를 할 때는 편안한 화장실에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 돌아와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화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뜰을 지켜주세요. 자신의 소중한 뜰을 계속 알아차리시고 지키면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법 4가지 중에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비판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위 사람들의 비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종양심리학의 어떤 표현으로는 이 명치에 펀치를 한 대 맞을 것 같다. 뭔가 답답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강 플랜을 기본으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자신이 되는 거죠. 겉으로 확 벗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변화가 일으키고 있을 때, 이게 시작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는 있어서는 이 불편함이나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일 수 있고 아이들일 수 있고 부인일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일으키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신의 변화가 상대방한테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럴 때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 마음이 바뀌었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건강해지는 거와 제멋대로 하는 것을 혼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좀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모처럼 본인이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자신답게 사는 것을 배워갖고 스스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 내서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들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자신을 또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멈추어 가지고서 2년 건강계획 플랜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2년 동안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의 그 비판이 이 건강 플랜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신이 건강 플랜을 정말 확실히 실행한 결과 나타나는 하나의 가족들의 변화,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 건강 플랜이 자신이 건강한 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또 칭찬하고 자신을 좀 더 확실히 알아차림하고 이해하고 자기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자신을 상냥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워왔잖아요. 이럴 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이나 어떤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의 어떤 서포터들과의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모임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 자기의 뜰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유방암이 전이 돼가지고서 이미 진행된 이런 말기 유방암을 가진 여성 환자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제 케이스는 아니고요. 사이먼슨 선생님 이야기인데,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이 케이스예요. 이런 프로그램 케이스인데, 이 여성분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병이 걸렸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3명의 10대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또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사는 전부 다 그녀 혼자서 또 다 맡아서 한 거예요. 아이들 방도 전부 그녀가 청소했고, 아이들의 세탁도 전부 또 했고 그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 준비도 뒷정리도 전부 혼자서 막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그게 나한테 또 스트레스가 되어도 엄마니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 또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릴렉스하지 못하고 또 여유가 없는 이런 삶이 내 병을 만들었구나 라고 확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는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일으킬 어떤 계획을 딱 세운 거죠.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가족한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건강 계획을 세우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나답게 사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게 내 병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배웠다 라고 하고서 이 환자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의 스스로의 일은 자기 자신이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한다.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한다. 식사 전에는 돕는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분담하자고 이 가족의 이 룰로 해서 전달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모두 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10대 그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잔뜩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까지 다 해왔던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짜증을 내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하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이먼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나의 상냥한 아내를 돌려달라고, 이렇게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우리 와이프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갖다 와서 마녀같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 선생님이 이 환자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스스로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릴렉스한 삶을 상냥하게 사는 것을 오래간만에 이제 한번 배워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비판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켜봤대요. 환자분이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여자 작년에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한 말을 탁 던졌대요. 그 여자 죽었다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쳐 딱 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내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이 여자는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한테 좋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든 좋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립이라고 하는 거고, 아이가 빨래를 스스로 하고 정리할 수 당연히 있죠. 아이가 요리도 하고 방을 스스로 청소도 하고, 남편이 자기 옷이나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자기가 챙겨 입고, 또 자기 옷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모두 다 정말 건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인연건강 프로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상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고 나 자신을 스스로 케어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알아차리고 신뢰하고 있는 여러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나를 응원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서포터를 여러분들이 한 명씩 아니면 여러 명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겠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이나 남편은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모순이죠. 엄마가 그래서 병이 왔는데 이게 며칠은 뭐 또 돼요. 근데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건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스스로의 자신의 뜰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전체의 어떤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나한테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뜰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어떤 배움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되돌아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 중 네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사회에, 또 우주 전체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주변에게도 모두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배움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해주고 키워간다 라고 하는 이런 감각으로 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여러분의 과정이 돼요. 여러분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배운 분들이 같이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서의 어떤 배움을,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 되짚어보는 것들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이런 텍스트 책을 보거나 인형 건강 프렌 같은 것을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거나 여기서 배운 것을 그때마다 떠올리시고 마음의 편안을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편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과제들, 이런 소중한 보물로서 여기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배웠으니까 다 끝이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차림을 하시고 또 오디오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좀 들으시고 또 알아차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감각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자연치 모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참여하시는 것도 함께해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냥함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조금씩 한 발씩 소중한 노력들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자신에 대한 상냥함과 배려입니다. 건강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인생을 걷는 과정에서도 항상 자신에게 상냥함, 배려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냥함을 준비해 주세요. 상냥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냥이라는 것은 강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이에요. 내적 관심이 여러분들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한테 상냥함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함을 계속 가지고 반복해서 스스로한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 있었던 관심들을 이제 내 안으로 스스로 내 안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호흡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휴식 후에 여러분 마음챙김 이미지 유도 명상 또 있어요. 명상 하시고 그 다음에 스몰 그룹에서 마음 나누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마인드, 바디, 스피릿 테라피라고 우리가 좀 불리는 전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상당히 긴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저도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이 안에서 또 찾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내적인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